안녕하세요. 네, 볼리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김종윤 기자가 볼리 TV 사용은 이상하다고. 이상한 게 아니고 이제 볼리니까. 네. 김정용입니다. 네, 오늘 저기 통 기자와 함께 2024년 첫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2024년 네. 가장 큰 이슈는 아시안컵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새 시작하자마자 바로 소집해가지고 바로 나가서 바로 준비하고 네. 얘를 중순부터 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의 관점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뭐 사실 1월달에 이탈자들이 발생하는 거 이거 프리미어리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선수들이 많았고 네네. 아프리카가 전통적으로 네이션스컵을 1월달에 했기 때문에 1월에 또 프리미어리그 안 쉬지 않습니까? 이때 빠지는 선수들 때문에 뭐 선수들 영입할 때부터 뭐 아프리카 선수들 뽑으면 걱정하고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시안컵도 이 시기에 진행이 되는 데다가 또 아시아 선수들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팀별로 이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따른 1, 2월 달에 좀 뭐랄까요, 각 팀별 득실이 어떤지 네네. 역대급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이 치러지고 있는 2023-2024 시즌 중간에 이게 어떤 변수가 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순위별로 각 팀별로 어떤 선수들이 이번에 그 이탈을 하게 될지 이걸 먼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1위 달리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네. 리버풀에서는 2명의 선수가 이번에 그 각각 대표팀에 차출이 되면서 빠지게 되는 상황인데 좀 타격이 있네요. 네. 이 팀은 상당히 있죠. 네. 뒤에 나올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토트넘과 더불어서 가장 큰 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살라가 빠집니다. 네, 모하메드 네. 살라 지금 역대급 시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살라 만에 2명 빠질 때보다 네. 이번 시즌 살라 1명 빠지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쓰리톱 구성이 살라와 아이들, 살라에게 호흡을 맞춰주는 나머지 2명, 약간 네. 이런 쪽으로 되고 있고 살라가 맨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스탯 자체가 득점 1위 도움 1위입니다. 네. 네, 득점 1위 도움 1위 둘 다 1인데 빠진다. 이거 엄청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20경기 전 경기 선발 출전이고 또 공격 포인트가 벌써 20개를 넘겼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 그 조유종 기자가 리버풀 팬이잖아요. 그 전 경기 보면서 조유종 기자의 말로는 경기력 자체가 역대급은 아닌데 경기 끝나고 나면 살라가 늘 골이든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네네. 그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모하메드 살라의 이탈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엔도 와타르도 뭐 최근에 기회를 많이 얻고 있긴 합니다만 네. 단순히 이제 출장 횟수만 보면 이제 과반수가 안 되고 뭐 그 주전 그림을 그려 보면 그 11명에 못 들어가긴 해요. 네. 하지만 그 바로 뒤에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또 중미를 4-3-3이라고 할 때 3명 중에서 선발 출장 횟수가 3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전에 걸치는 선수고요. 최근으로 올수록 오히려 출장 기회가 늘어났다. 그 메갈리스터가 부상으로 빠진 동안에 네.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아서 마침내 좀 적응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팀 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시점에 딱 빠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존의 다른 중미 중에서 그 메갈리스터가 부상해서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소보슬러이가 네. 부상으로 빠진다는 뉴스가 최근에 사실 나왔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좀 다치고 있기 때문에 엔도와타루가 없는 거는 상당히 아쉽겠죠. 네, 커티스 존스가 좀 잘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커티스 존스 데리고 클럽 감독이 좀 얘기하는 장면이 좀 많이 잡히는 것 같던데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된 것이 아닌가. 또 엔도와타루가 분데스리가 그 슈투트가르트에서는 뭐 주장이고 핵심이었는데 네, 뭐 분데스리가 네. 그 키커 랑리스트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죠. 네, 엔도가 빠지니까 슈투트가르트 잘하더라고요. 네. 꼭 그것 때문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한창 적응하는 시즌인데 막 이제 엔도 입장에서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좀 기회를 많이 얻고 나름 이제 리버풀에서 좀 잘 해보려고 하는 시기에 일단 빠지게 돼서 어쨌든 웬도의 이탈도 뭐 분명 타격은 타격이지만 그것보다 살라의 이탈은 정말 리버풀에게는 아주 끔찍한 그런 공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엔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커티스 존슨이 누구니 중비가 많긴 해요. 네. 그래서 누구든 쓰면 되는데 살라는 뭐 어떡할지 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올 맨시티가 좀 절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리버풀 입장에서는 1위 자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시기에서 좀 빠지는 것은 타격이 굉장히 크다. 리그에서 타격이 굉장히 좀 최상급으로 큰 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놀랍게도 2위에 올라 있는 에스턴 빌라입니다. 네, 뭐 요즘 상위권에서 네. 연승하는 팀들이 잘 없죠. 뭐 서로 발목 잡고 네. 서로 뭐 하위권 팀이 발목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도토리 키치기처럼 되고 있어가지고 빌라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빌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 빌라는 트라우레 선수, 부르키나파소, 불키라고 줄이셨네요. 부르키나파소 선수 트라우레 한 명인데 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다른 타격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 이제 득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실만 있고 득은 없거든요. 음. 차출되는 선수만 있지 뭐 누가 더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사 이익인 거죠. 음. 예,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팀 중에 에스턴 빌라가 있겠습니다. 제가 불키라고 쓴 거는 옛날에 제가 그 유튜브 초창기에 네. FM 열심히 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부르키나파소 감독을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때 뭐 하여튼 좀 이슈들이 있어서 저희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음, 에스턴 빌라는 어쨌든 타격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순위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반사 이익이죠. 네. 자 그리고 근데 더 타격이 없는 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네 3위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된다. 네. 일부러 이렇게 짠 거 아닌가? 과르디올라 감독 이런 거 다 염두에 두고 스쿼드를 끌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네. 사람입니다. 아프리칸이랑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이지안이 아예 네. 1군 중에 아예 없을 수가 있는가? 네. 네, 이건 좀 놀라울 정도고. 네. 그래서 뭐 반사 이익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웃고 있었을 것이다. 네. 우리가 막 3위, 4위 이렇게 떨어진 기간에도 과르디올라 감독은 새끼들 니네 다 떨어질 거야. 내가 올라간다 이러면서 웃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야 요즘에 가짜 뉴스 많은데 이런 뉴스가 나올 법도 하네요. 아시안컵 끝난 다음에 자 이제는 손흥민을 영입해도 되겠군. 이런 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아시안 않을까. 끝난 뒤에 네, 아시안컵 때문에 영입을 안 했던 것이다. 뭐 이러면서 2월인데. 네. 자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는 이탈자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흔들렸던 어떤 흐름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또 뭐 같습니다. 그 클럽 월드컵 때문에 수년 경기가 있었던 네.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경기수가 적죠. 흔들린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치고 나갈 것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올 시즌에 한국 선수들한테 돌아가면서 실점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였고요. 코리안 가이드한테.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스날인데요. 아스날도 이탈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4위야. 네. 1위 2위하고 있었는데 눈 감았다 뜨니까 연패고 4위예요. 네, 토트넘이랑 승점 차가 1점밖에 안 나더라고요. 네, 역시 북런던 오는 나의 영원한 형제야. 북런던 만났는데 여기는 선수는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큰 타격은 토마스 파티가 이번 시즌에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엘레니는 원래 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주원에 큰 공백은 없습니다. 도미아스 다케이로 같은 경우에는 출장 횟수는 많지 않아요. 네. 나왔을 때의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뭐 아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출장 횟수 자체는 많지 않아서 뭐 벤 화이트 또 뭐 이런 선수들이 좌우에서 잘 맡아주면 되기 때문에 뭐 큰 타격은 아니다 볼 수 있겠어요. 네, 뭐 재계약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스날 입장에서는 뭐 이런 선수들이 빠지면서 나름 그래도 뭐 잘 메울 수 있는.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또 도미아스가 부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도미아스가 있었으면 왼쪽 풀백 공백이 있을 때 도미아스를 대체로 쓰면 되는데 도미아스가 없어가지고 야쿠 키비오로 쓰고 이러다가 그 도미아스가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안 돼가지고 최근 좀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도미아스가 없는 게 여러모로 아쉽긴 합니다. 네, 하지만 뭐 개멸적인 타격까지는 아니고 아쉽다 정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을 넘어서 아주 끔찍한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팀이 바로 네, 이름만 나와 있네요. 네, 올라옵니다. 토트넘입니다. 네. 띠용. 일단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팀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 빠지는 선수들의 경기 숫자만 해도 압도적입니다. 네. 네, 3명 모두 그러니까 3명이 빠지는데 3명이 모두 주전 선수들이고요. 네, 우리 포스텍 감독님이 뭐 이번 시즌에 기존 선수들 중에서 자기랑 잘 안 맞는 전술에 안 맞는 선수들을 대부분 최대한 배제하고 네. 베스트 11 고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거의 꼭 들어가는 3명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물론 사르랑 비수마는 뭐 부상, 뭐 징계 등의 이유가 맞물리면서 조금씩 덜 뛰었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뛸 수 있을 때 다 뛰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3명이고 특히나 뭐 손흥민의 공백 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고 사르 비수마 주전 콤비가 빠지는 것도 엄청난 공백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 선수 모두 이 출전 경기 수 합치면은 쉬운 3경기네요. 네, 아주 엄청난 점유율을 갖고 있는 팀 내에서 비중이 큰 선수인데 일단 토트넘이 지금 4-2-3-1 전술을 쓰는데 그 투미들에 뛰고 있는 두 선수가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뭐 호이비에르나 뭐 스키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벤탄쿠르가 있고 네, 벤탄쿠르가 이제 복귀를 했고 올 시즌 경기력이나 어떤 부상 상태를 봤을 때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물론 이 두 선수가 공교롭게도 이제 각각 사르가 부상 최근 경기 있었고 비스마가 또 퇴장 네네. 있어가지고 4경기 징계를 받으면서 이 대회가 아니더라도 좀 빠지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중원 타격이 크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경기력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팀 내 정신적 지주 역할까지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공백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솔직히 손흥민 한 명만 빠졌어도 네. 토트넘이 리버풀과 더불어서 제일 공백이 크다고 했겠죠. 네. 뭐 리버풀에서 살라 빠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팀 내 비중이나 뭐 팀 내 공격 포인트 비중이나 뭐 리더십이나 모든 면에서
손흥민의 공백은 뭐 엄청 날 거고 이걸 이겨낼 수 있다? 네. 그럼 뭐 포스텍은 진짜 한 단계 더 아 그렇죠. 평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진짜 명장. 뭐 네. 이미 명장 소리 듣고 있지만 네.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그만큼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1월 한 달이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최근 들어서 경기들에서 보면 약간 좀 패스를 좀 동료들에게 만들어주려는 경향이 있고 동료들이 조금만 잘해도 막 우쭈쭈해주는 그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히샬리송 막 그 서포터들 앞으로 이렇게 좀 박수 받으라고 밀어주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또 히샬리송이 최근에 살아났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5골 몰아넣으면서 또 이런 부분들 뭐 괜찮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토트넘 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말 이 공백은 너무도 크게 느껴지는 정말 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뭐 외국 네. 사람들이 봐도 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뭐 AS 로마에서 디발라가 적은 바이아웃으로 매물로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대뜸 외국 언론들에서 야 토트넘도 가능성 있어. 토트넘 디발라 오래 노렸고 손흥민 빠진다. 이거 사야 돼. 약간 이런 식의 보도가 살살 나오기도 하고 외국에서도 이제 관심이 많죠. 손흥민 대체를 할까? 근데 사기도 좀 애매하고 한 달 빠지니까. 그렇죠. 좀 예, 관심이 수준급 많습니다. 선수들은 땜빵하려고 오진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선수들의 이름은 많이 있지만 뭐 레비 회장이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는 사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 공백 물론 또 이제 아시안컵을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일단 맨유전을 비롯해서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타격이 가장 크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그럼요.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인한 가장 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다른 포지션에 이미 구멍이 있잖아요. 네. 센터백이라든지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척추가 네. 통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죠. 네. 메디슨이 또 언제 돌아올지 좀 봐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타격이 좀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도 마음이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런 논란이 있었죠. 1월 6일에 있을 FA컵까지 뛰고 뭐 가느냐 마느냐. 근데 상관없이 일단 합류를 하기로 또 했기 때문에 자 대표팀에 일단 집중을 하면서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웨스트햄입니다. 웨스트햄도 올 시즌에 나쁘지 않아요. 네, 웨스트햄 잘해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강팀 상대들끼리의 맞대결에서도 네. 그때는 웨스트햄 좀 더 아래 있었는데 뭐 잘 이겨내면서 순위를 올리고 있었는데 이 팀도 공백이 큽니다. 이 아프리카의 두 선수, 네. 나이프 아게르드 모로코 국적의 센터백, 네. 그 김민재 선수가 한창 유럽에서 이적설 날 때 같이 엮여서 많이 거론돼가지고 뭐 웨스트햄이 김민재 데려가려다 얘 데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선수인데 주전 센터백입니다. 네. 그 선수 빠지고요. 그다음에 쿠두스,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죠. 네 월드컵 때 가나 대표로 상고를 상대했었고, 그때 아약스에 있었는데. 네. 최근에도 이제 프리미어리가 좋은 모습 좀 보여주면서 잘합니다. 이번 시즌 6골 1도움 기록한 그 쿠두스 역시 가나 대표예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이제 빠지면 웨스트햄도 공수에서 네. 굵직하게 구멍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 웨스트햄 입장에서도 좀 특히 쿠두스 공백은 좀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저기 파켓하고 호흡도 잘 맞고 네.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웨스트햄 입장에서도 좀 탑5, 탑4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 좀 고비를 만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메뉴는 3명 있는데 소피앙 암라밧은 이번 시즌에 막 미루다가 막판에 샀던 선수죠. 수비형 미드필더. 근데 와서 주전은 못했어요. 네. 그 다음에 아마드 디알로는 뭐 메뉴 팬들이 얘 아직도 여기 있었어? 이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뭐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큰 문제는 오나나죠. 네. 근데 오나나 같은 경우에는 뭐 평가가 좀 메뉴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다. 참에 이때 참을 바꿔보자. 다른 넘버원을 네. 찾아보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봐요. 네. 지난 시즌 인테르의 그 챔스 준우승 과정에서 엄청난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게 보는데 메뉴 와서 그 좀 홍역이 좀 길었죠. 예,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아무튼 오나나가 없다면 프리미어리그는 정형이 다 뛰었어요. 네. 그래서 오나나면 누가 뛸 것인가인데 이 팀에서 골키퍼가 한 3이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넘버 2가 튀르키에서 사온 바이은디르고 넘버 3가 계속 메뉴에 있었던 히튼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컵 대회에서 히튼을 쓰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나나 없을 때 바이은들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히튼으로 쭉 갈 것인가 둘 중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테나우 감독이.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됐든 오나나 이상의 어떤 안정감을 보여준다면 오나가 돌아왔을 때 이거 뭐야? 여기 왜 이래? 이러면서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맨유 이제 토트넘하고 이제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좀 관심이 가는 그런 팀이었고요. 자 다음은 네. 11위로 건너가서 이제 울버햄튼. 번외로. 울버햄튼 네. 원더러스가 타격이 좀 큽니다. 네, 많아요. 일단 많죠. 네, 4명이 숫자가 4명입니다. 빠지는데 뭐
인도네시아의 후보나 선수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네, 후보나 선수는 일단 네. 이번 시즌 출장 기록이 없고요. 네. 좀 오히려 재밌는 거죠. 야, 인도네시아 선수가 올버햄튼에 있는데 아시안컵에 나오고 이런 게 재밌는 거지. 네. 일단 용목상 넣은 거지 사실 뭐 전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네, 전력에는 영향이 없다. 근데 이제 이 팀에 황희찬이 빠지는 게 그렇죠. 위에 이제 살라, 손흥민 정도의 팀 내 비중이 있는 선수가 또 빠지는 거라서 예, 이것도 엄청난 개멸적인 타격을 할 수 있겠고. 일단 네, 괴멸적인 타격이라는 표현이 재밌네요. 네. 뭔가 만화적인 표현인데. 이 말 왜 어디서 입에 붙었지? 아무튼 뭐 전쟁에서 쓰는 말 아닌가? 네. 네. 아무튼 이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일단 뭐 공격 포인트 자체도 어마어마하지만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 팀의 공격에 특히 페널티 박스 그 근처에서 파이널 서드에서 보여주는 그 존재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돌파되지 뭐 슈팅되지 또 상대 수비 끌고 다니지 굉장히 좀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요 공백은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이프 희찬이었죠 그동안. 뭐 이프 황희찬이 뭐 부상을 안 당한다면 그렇죠. 네, 부상이 없는 황희찬은 월클이나 다름없다. 네, 근데 그 세계선이 터졌어요. 네. 와리프가 나와서 황희찬이 내 생각한 대로 다 되는데 뛰니까 뚫리고 네. 버티니까 버텨지고 돌아서면 돌아서지고 슛 오른발만 다 되고 도움도 되고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약간 신바람 축구하고 있거든요. 황희찬의 없는 자리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알제리 국적의 측면 자원이죠. 아이트누리 선수 그다음에 이제 말리의 트라우레 선수 등도 팀 내 비중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트라우레는 좀 적지만 아이트누리는 좀 크기 때문에 이 팀도 상당히 공백이 많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팀이 지금 30골 넣고 있는데 거의 절반을 황희찬 선수가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13개니까. 네. 그리고 시즌이 지날수록 점점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폼이 지금 굉장히 핫한 상황에서 또 빠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보다 네. 지금은 약간 스탯기꾼에서 네. 진짜 에이스로 좀 더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네. 공 없을 때의 움직임이나 그렇죠. 뭐 스탯이 아닐 때의 경기력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포인트로 보여줬던 시기가 있다면 지금은 경기력으로 압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대표팀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굉장히 반갑죠. 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또 최근에 울버햄튼 성적이 좋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 과연 황희찬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네. 오늘 감독이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쯤 그러니까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어쨌든 토트넘, 네. 리버풀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야 맨시티가 진짜 꿀이네요. 네. 네. 어떻게 저렇게 아시아 자본 빼든지 해야지 저것들 저거. 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국 선수가 좀 많죠. 네, 그렇죠. 일본이 그렇게 해외파 많다 하는데 여기 별로 없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일본이 뭐 미토마 선수가 여기 리스트에 없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브라이튼 네. 소속인데 부상으로 지금 이탈을 해 있지만 대표팀 대표팀 뽑혔죠. 차출이 됐습니다. 아무튼 일본이 네. 유럽파 많다 하지만 뭐 미토마, 엔도 뭐 이런 프리미어리그 일부고 네. 사실 대부분의 유럽파들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 선수, 독일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이미 차출이 돼서 네. 이미 평가전을 치렀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측면에서는 일본이 약간 그 일찍 소집했다 유럽파를 프리미어 리거가 제일 늦게 오니까 그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미토마 뭐 지난 시즌 대단했는데 미토마의 지난 한 시즌 공격 포인트를 황희찬 선수가 반 시즌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7-5였을 겁니다. 아마. 네, 7-9로 엄청난 이런 페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를 놓치는 울버햄튼도 뭐 최상위권 팀들 못지않게 굉장히 타격이 크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아시아 선수들, 아프리카 선수 없을 때 다들 잘 버티시고 돌아온 뒤에 또 재밌는 시즌 경쟁을 해 나가셨으면. 없어야 소중한 걸 알지. 자, 1월 이적 시장과 아시안컵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다들 잘 버티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